안녕하세요. 읽는 사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잘 지낸 거죠. 그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마 이제 챕터 2 다 읽고, 남의 책을 하나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챕터 3으로 가겠습니다. 종이책으로는 48페이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3 품종 고양이의 슬픔. 고양이와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이리저리 고양이 커뮤니티를 돌아다녔고 책을 읽었다. 그리고 속으로 함께 살고 싶은 로망묘, 꿈의 고양이를 꼽아보곤 했다. 올블랙의 봄베이 캣이나 노르웨이 숲 고양이의 모습을 그리며 습성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브리딩 업체를 찾아보기도 했다. 고양이를 좋아하고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망묘와 로망 품종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 동물 프로그램,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쉽게 대화의 주제로 떠오른다. 러시안 블루, 먼치킨, 스코티시 폴드, 페르시안, 렉돌, 아비시니안 등 꿈의 고양이 목록은 끝도 없다. 그리고 그 목록에 코숏, 흔히들 도둑고양이 혹은 길고양이라고 부르는 그 품종은 없다. 똑같은 고양이지만 어떤 고양이는 도둑을 제 성씨처럼 붙이고 태어나 천덕꾸러기가 되고 어떤 고양이는 어렵고 긴 브랜드를 달고 태어나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몸값을 부여받는다. 가슴 아프지만 그것이 애완동물 세계의 경제 원칙이다. 이런 서글픈 원칙은 버려진 동물만 모여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유효하다.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사성 근처에 서 있는 동물을 재단하고 판단한다. 순종에 가까울수록, 어릴수록, 건강할수록 더 쉽게 입양 기회를 부여받는다. 유리고양이 키티. 소진 씨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의 인터넷 공고에서 키티를 처음 보았다. 페르시안 품종의 새끼 고양이였던 키티는 입양처를 쉽게 찾을 만한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의아했지만 품종도 있고 어리니 금세 가족을 찾겠거니 하고 지나치다 키티가 공고 마지막 날까지 보호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진 씨는 부랴부랴 이 어린 고양이를 데리러 보호소로 향했다. 직접 본 키티의 모습은 어린 품종묘가 보호소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히 알려주었다. 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얼핏 보기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 예사롭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보호소는 키티를 내보내는데 회의적이었다. 개인이 돌보고 치료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치료 및 보호 과정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키티를 데리고 나온 소진 씨는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다. 보호소 말대로 키티의 상태는 보통의 것이 아니었다. 불편해 보였던 앞다리는 평범한 탈골이나 골절이 아니라 아예 뼈가 덜 형성되어 있었다. 병원을 3군데나 방문했지만 하나같이 이런 경우는 임상의가 되어서도 처음 본다고 했다. 고양이의 앞다리는 요골과 척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키티는 둘 중 좀 더 큰 뼈인 요골이 양쪽 모두 형성되지 않았고
뒷다리의 슬개골 역시 마찬가지였다. 선천적인 기형이었다. 병원에서는 키티의 상태를 나아지게 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문제 하나를 더 꺼냈다. 뼈의 강도였다. 뼈가 너무 약해서 잘못 밀쳐지기만 해도 골절이 생길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뼈가 덜 형성될 정도였으니 튼튼할 리가 없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키티를 소진 씨는 유리고양이라고 불렀다. 하얗고 긴 털에 커다란 눈을 내려뜨고 있는 키티는 별명처럼 예민하고 섬세한 아가씨였다. 넓은 곳보다는 철장 안에 있기를 좋아했고 여러 고양이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기를 즐겼다. 처음에는 좁은 데 갇혀 살고 어릴 때 다른 개체를 만나지 못한 탓에 사회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넓은 데 내놓고 다른 고양이를 만나게 해봐도 키티는 관심이 없었다. 어쩌면 제 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안전한 철장 안에서만 지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동물은 자신의 상태에 민감하다. 야생에서의 질병과 부상은 도태나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도움을 받은 역사가 길지 않은 동물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돌보려는 본능이 당연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반려동물이 통증이 있어도 숨기려고 해 오히려 병을 키운다고 한다. 키티 역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스스로를 챙기기 위해서 최대한 다치지 않아야 하고 그 방법이 외톨이로 사는 것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 키티가 어떤 마음으로 혼자 지내는 것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쓰러운 마음에 몇 번 합사를 시도한 끝에 소진 씨는 키티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책의 50페이지에 보면 키티 사진이 하나 있어요. 본문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키티는 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고요. 털은 좀 긴 편이에요. 장모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안 고양이 특유의 장모 페르시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귀 안에 좀 긴 털이 있는데요. 그 털이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와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키티가 눈이 크다고 했는데 이 사진에서도 보면 눈이 아주 크고 눈 주변이 이렇게 조금 자극이 되었는지 울긋불긋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키티의 앞다리일 것 같아요. 앞다리에 이제 뼈가 좀 덜 형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도 나왔었는데 사진을 보면 키티의 앞다리가 좀 짧고 그리고 보통 고양이와는 좀 다르게 많이 접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이 이제 바닥을 딛는 형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고양이의 발이 바닥에 닿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키티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상당히 큰 편이고 무엇보다도 고양이 앞다리가 이제 두 개의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이 좀 많이 접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큰 장화를 신은 것 같은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이제 카메라를 마주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키티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완전히 외면해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팟캐스트에는 글감에다가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냥 화면에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키티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패딩을 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추웠었는데 날이 좀 많이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날이 갑자기 확 풀려서 풀렸다고 하기도 그러네요.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이제 나무에 꽃망울들이 막 맺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떤 성급한 분들은 선풍기를 꺼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 계절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안에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건 아무리 자기의 환경을 좀 자신에게 편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외부의 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건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할 거니까요. 꽃가루 알러지 있는 분들, 비염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고요. 감기는 이제 365일 유행인 것 같아요. 주변에 계속 감기 환자가 있네요. 물 많이 마시면서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